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현대 소나타입니다. 뉴라이즈라고 하죠. 2017년 7월 2018년형 차량으로 2.0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사고는 아쉽게도 한 군데 교환이 있습니다. 그 부위는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트렁크 밑에 뒤에 범버 안에 있는 리어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 부위만 한 군데가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39,800km, 약 4만 km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에 대한 거는 정말 경미한 단순 교환인 사고고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게 특징이죠. 주행거리가 짧은 이유는 전 차주분이 해외로 유학을 가시면서 부모님께서 차량을 처리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실내는 굉장히 깨끗하고 엔진 소리, 미션 다 하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에서도 하부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광택이 끝나고 제가 외관을 보다 보니 촬영하기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 전에 차량 외관을 복원한 덴트 있죠? 덴트로 복원을 할 곳이 문짝과 가끔 이렇게 콕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복원을 싹 해놓을 거니까 영상에서 제가 아쉽다고 설명하는 부위는 만약에 이 차가 관심이 있어서 보신다면 그 부위는 복원이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제가 이 대상 차량을 외관과 실내를 보여드리고 영상 후반에 이 차량에 대한 특징과 전반적인 시세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여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차량 가격은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내용이 나와 있거나 댓글을 보셔도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차량 가격은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 전에 더 뉴 K5를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제가 영상 후반에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요. 그 차량과 이 차량을 비교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포지션이 비슷합니다. 이 중형차, 중고차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더 뉴 K5와 이 소나타를 비교해 보시면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휠을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약간의 흠은 보여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80% 정도로 트레이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자, 이 면을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땐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보면은 뒤에 문짝이 쑥 들어간 게 보입니다. 약간 쏙콕이 있는데요. 아마 문 열다가 훼손이 된 것 같아요. 그 점을 지금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가까이서 사이드로 이렇게 볼게요. 당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콕이 두 군데가 보입니다. 이 점은 제가 복원을 해 놓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깨끗합니다. 뒤에 휠 보시면 흠 없죠.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90% 정도, 타이어는 앞뒤로 봤을 때 80-90% 정도로 트레이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후면을 보시면 후방 감지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이에요. 이 소나타 뉴라이즈는 트렁크 버튼은 여기를 눌러야 됩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대용량입니다.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자, 바닥면 보시면 타이어 키트 있고요. 이 뒤에 이 바닥면을 보면 여기서 말씀드린 사고 부위가 보입니다. 리어 패널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설명하자면 이 뒤 범버가 있고요. 여기에 이 리어 패널이 들어갑니다. 이 리어 패널이 교환된 게 하부에서도 보이지만 이쪽 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웨더 스트립을 까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교환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쪽을 보시면 여기까지 교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리어 패널 교환. 이 트렁크는 제 겁니다. 트렁크는 교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마 하부 쪽으로 이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데미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어 패널만 교환이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닌 경미한 사고라고 봐도 될 차량입니다. 조수석면을 살펴보시면 조수석에 휠 흠 없죠.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면은 깨끗해요. 전혀 문콕이라든지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조수석 휠 보시면 여기에 살짝 흠이 있네요.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올량호 판정 받았어요. 하부 상태는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오일이 샌다면 이쪽 부분이나 이쪽 체인카바 쪽으로 새는데 그런 부위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냉각 수량도 아주 적정량으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쪽에는 뭐 단순 교환도 없는 깨끗한 차량인데요. 대신에 이쪽 운전석 펜다를 보면은 도색은 들어간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을 보시면 펜다가 도색이 되면서 이쪽까지 칠이 이제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칠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고객님께 알려야 되기 때문에 성능 점검 하단 부위 성능 점검자 특이 내용에 이 운전석 펜다와 인사이드 쪽에 도색이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점은 제가 영상 후반에 다시 한번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 깨끗합니다. 엔진룸 상태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 굉장히 깨끗하죠.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라서 그런지 정말 사용을 거의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스마트 등급은 전동 시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시트는 빠져 있지만 이 운전석 시트를 보면 이 라인이
뜯기거나 훼손된 차량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워낙 사용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죠. 이 사이드 쪽으로도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39,800km, 4만 km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 왼편으로는 블루투스,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4만 km이기 때문에 이 핸들도 보면 사용감이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깨끗하죠.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아주 잘 됩니다. 버튼 스마트 적용되어 있고요. 센터 패시아 쪽으로 버튼류들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봉 밑으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보시면 조수석 시트는 뭐 더 깨끗하죠. 운전석도 굉장히 깨끗하지만 조수석은 정말 사용의 감이 없습니다.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까지 아주 깨끗해요. 하이패스 적용되어 있고요. 블루링크까지 됩니다.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굉장히 깨끗하죠. 시트도 흠이 없습니다. 사용의 감이 없어요. 아예 연식이 좀 지난 차량인데도 이런데 군데군데 비닐도 안 꼈고요. 이 발판도 보시면 매트 자체가 거의 그 신차 때 나와있던 그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뒷좌석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죠. 제가 이렇게 기대고 누워있는데도 이 레그룸 보세요. 엄청 넓어요. 헤드룸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85kg 정도 됩니다. 좀 뚱뚱한데요 굉장히 넓어요. 이 착자감도 굉장히 편합니다. 뒷좌석 에어팬트는 중앙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 에어컨까지 켜놨는데 이 차체에 떨림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떤다면 이게 막 떠든 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진동이 거의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엔진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엔진에 붙어있는 각종 부속들도 컨디션이 좋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장 상태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담배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 차량입니다. 시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라이즈 2017년식 가솔린으로 해서 보니까 가장 저렴한 차가 969만원부터 가장 비싼 차량은 2060까지 있습니다. 그럼 중간 정도 되는 건 한 1500선대, 뭐 1400선에서 1500 정도가 평균적인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저렴한 차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저렴한 차 965만원짜리 스타일 차량입니다. 2.0이고요. 스타일이지만 스마트 키가 있고 순정 액정, 그러니까 내비는 빠져있지만 액정, 후방 카메라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알뜰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열선 핸들은 빠져있고요. 성능 보면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무사고인지 볼게요. 성능상 무사고는 맞는데 단순 교환이 3개가 있는, 그것도 앞쪽으로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부분 판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좀 가성비적으로 사기에는 나쁜 금액은 아니에요. 뭐 뉴라이즈 1000만원 이하짜리로 막 좋은 거 찾기는 좀 쉽진 않죠. 아직도 LF 소나타 A급 차량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금액인데, 이 차량이 이제 상태가 어떤지 실물로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가장 비싸게 나왔던 2000만원 넘는 차 있었죠. 2060이었나? 2060. 이거는 근데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차량을 만약에 고객님이 사러 오신다면 저는 DM8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9년에서 20년씩 DM8 잘 찾다 보면 2000에서 뭐 한 2200 사이면 좋은 거 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소나타 뉴라이즈 뭐 디자인 자체가 뭐 DM8이 싫고 뉴라이즈가 꼭 원하신다면 프리미엄 스페셜이면 이제 옵션이 좋은 차량이니까 뉴라이즈를 꼭 고집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면 사실 DM8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속 차량 한번 볼게요. 네, 이 차량이죠. 흰색에 주행거리 39,000, 4만 km 다 됐고요. 성능을 볼게요. 성능 보시면 용도 변경 없고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아쉽게도 백 판넬, 리어 패널이죠. 그것만 교환됐어요. 그래서 사고는 있는 걸로 나오죠. 단순 수리는 없다. 여기 보시면 리어 패널 교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부 상태는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인사이드 미세 손상이라고 있죠. 미세 판금과 미세 손상은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글이 좀 많아요. 트렁크 리드 탈부착. 트렁크는 탈부착했다는 거고, 휀더는 조정. 인사이드 미세 손상. 자, 이게 보시면 휀다는 제 거긴 하지만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볼트를 풀었다는 흔적이 있다는 거고, 인사이드 손상은 여기 이제 칠이 같이 묻었기 때문에 그런 글이 써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소나타 2.0은요 스타일, 스마트, 모던, 프리미엄, 스페셜 그렇게 있었습니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형으로 스마트 키가 없고요. 스마트 등급 돼야 스마트 키가 적용됩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크루즈 컨트롤, 열선 핸들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리어 콤비 램프가 LED,
보조제등도 LED, 방향 지시등 LED 그렇게 적용되어 있어요. 모던 등급이 되면은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갑니다. 앞좌석에 통풍 시트가 적용되고요. 전자 파킹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프리미엄 스페셜 차량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가죽 시트는 천연 가죽으로 바뀌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뒷좌석 도어에 수동식 커튼이 들어가고요. 전동식 뒷유리 커튼이 들어가고 스마트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 중고차 구입할 때 이렇게 특별하게 큰 결함이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소한 결함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질병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뭐 고질병 없는 차는 사실 없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하면서 또는 매입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소나타를 약간 시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RPM을 좀 올렸다 내려보는 거를 좀 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소음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LF 소나타도 그런데요. 가속 페달을 올렸다가 가속 페달 뺄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오르막을 올라갈 때 가속 페달 밟다가 브레이크는 안 밟고 살짝 가속 페달 뛸 때 있죠. RPM이 내려가면서 떠는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히터 파이프 소음이라고 하는데요. LF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소음 나는 차들이 꽤나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그런 소리가 나는 차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이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소리가 나면 또 거슬리기도 하거든요. 운전할 때. 그래서 그 점을 좀 체크하면서 구입하는 게 좋고요. 또 LF하고 공통적인 게 있어요. 사이드 밀러 끽 소리. 사이드 밀러가 이제 피거나 접을 때 끽끽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틈새로 윤활제를 좀 뿌려가지고 그냥 뭐 금세 간단하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핸들 쪽 소음도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핸들을 좌우로 틀면서 덜커덕 덜커덕 되는 소리도 있고요. 쓱쓱 하고 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 기아차는 쓱쓱 쓸리는 소리 나는 차들이 많아요. 그 스몰 베어링 쪽 문제인데요. 뭐 비용은 뭐 부속값은 얼마 안 하는데 이제 이 공임이 좀 몇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돈 10만 원 왔다 갔다 들어가요. 뭐 비싸게 만든 2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핸들 소음이 이제 덜커덕 덜커덕 나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웜 샤프트 베어링 쪽 핸들을 좌우로 틀어보면은 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빠르게 좌우로 흔들어 보면은 덜커덕 덜커덕 하는 소리가 그냥 핸들 샤프트 쪽으로 해가지고 뭐 볼트 쪽을 좀 쪼여가지고 13mm인가 12mm인가 좀 쪼여가지고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다 했을 때 안 된 경우에는 뭐 웜기어 쪽, 그러니까 오므기어 쪽이나 아니면 이제 웜 샤프트 베어링 쪽으로 해가지고 수리비가 좀 들어가는 차량이 좀 있어요. 좀 그런 게 잦다는 겁니다. 이 차의 특징적인 고질병은 아니고요. 뭐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뉴라이즈 소나타를 제가 매입하거나 판매할 때는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면서 제가 고객님들께 안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일이 샌다면 엔진을 쳐다보고 왼편의 벽 쪽, 그러니까 체인 카바 쪽으로 누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누유가 약간 젖어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연도가 좀 어느 정도 지난 차량이잖아요. 뭐 5년에서 뭐 6년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젖어 있는 거는 사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엔진 오일이라는 게 하나의 또 액체이기도 하고 살짝 묻어 있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고객님께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매입할 때도 설명하고 판매할 때도 설명하지만 좀 진하게 떡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문제가 생길 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면서 중고차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요, 뭐 뉴라이즈 좋은 거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양병준이었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